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스카이 데일리가요 독자께 알리는 글 세 번째인데요,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여러분 논평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며칠 내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정이죠. 구정 설날 전후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희소식이 전달될 것입니다.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누군가의 잘잘못을 지적할 때는 무엇이 잘못됐다고 적시하는 게 우선 순서이겠죠.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다그치면 옳은 행동일까요? 옳은 행동이 아니죠. 23일 주한미군 공보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주한미군이요, 공보관. 본지가 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 미군기지에 압송됐다, 이런 기사에 대해 SNS를 통해 완전한 거짓이라고 표현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다시 어디서 무엇을 알아봤느냐고 물었더니 그럼 사실이란 근거는 뭐냐고 되묻더군요. 그래서 주한미군 귀하들은 당연히 모를 수 있다. 극비 작전은 내부에서도 보안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는가라고 되물으며 귀하를 탓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부터는 단어 사용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24일 현지 시간 미 국방부는 해외 미군 부대를 포함한 산하기관의 SNS 사용 금지 명령을 전했습니다. 미 성조신문은 이례적으로 주한미군에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의 포스팅 내용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인 조 바이든 행정부 성향이었기 때문에 분석이 됩니다. 이런 언급을 하는 이유는 한국의 좌파 매체와 소통하는 주한미군 공보관 또는 공보관실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미 국방부가 본지 기사를 부인했다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미 국방부는 관련 질의에 대해 주한미군 발표를 참조하라고 언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부인이라고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축이란 표현이 맞는지는 따져볼 계획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것인지 솔직히 헷갈립니다. 스카이 데일리는 작전 지점을 경기 수원시 선거연수원이라고 폭넓게 밝혔을 뿐 12월 3일 개엄 당일에 직원 연수가 있었던 생활관이라고는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지 기자는 얼마 전 선관위 연수원에 직접 가서 직원을 만났습니다. 당연히 선관위 상부에 보고가 됐겠죠. 그리고 20일 본지는 작전 지점을 그곳이 아닌 외국인 공동주택 주거동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후 발행된 선관위 보도자료를 보면 그날 연수가 있었다며 그래서 가짜 뉴스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스스로 헌법기관이라고 자부하는 선관위의 언론 대응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선관위의 허위 브리핑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종북 내지는 극좌로 의심되는 매체들이 스카이 데일리의 단독 기사를 가짜 뉴스라고 단정 지은 것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근거라고는 오로지 주한미군의 발표뿐입니다. 최소한 본지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반론을 담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태블릿 PC 기사를 조작 보도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앞장섰던 JTBC는 본사에 위장 잠입해 대표이사의 목소리를 변조까지 해가며 근거 없이 궤변이라는 자막을 붙여가면서까지 모욕과 명예훼손을 저질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부터 본지 기사를 가리켜 가짜 뉴스, 저질 찌라시라고 공개적으로 폄훼를 했고 그도 모자라 신문사의 주 수입원인 광고 탄압을 저질렀습니다. 이 역시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고 상원 인준이 필요한 장관이나 정보기관장들의 임명 승인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지연 전술로 예정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전모에 대한 발표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본지의 중국인 99명 주일 미군기지 압송 관련 일련의 보도가 얼마나 큰 반항을 일으키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 소명 앞에 두려움과 막중한 책임감도 물론 있습니다. 본지는 사건 전모를 알고 있지만, 자, 잘 봐요.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지만 미국 관계 당국에 엠바고라는 게 있어요. 일정한 시간 안에는 내용을 알고 있어도 언론에 노출을 시키지 않는 게 엠바고입니다. 엠바고가 걸려 있어서 사건의 전모 보도는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2.3 계엄하 한미 군 당국의 작전명 코드 넘버 99는 완전 팩트입니다. 자, 여러분,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수원에 있는 선거관리원 연수원을 갔어요. 그런데 생활관이 아닌 중국인들이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는 거기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압송해가지고 체포해서 평택항을 거쳐서 일본 오키나와로 압송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미국 본토로 압송했는데, 자, 12월 3일이면 언제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5일 날 선거를 끝내고 당선인 신분 아닙니까? 그래서 1월 20일 날 취임식을 했거든요. 여러분, 당선인하고 대통령하고 달라요. 그래서 당선인 신분일 때는 바이든 정부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보안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미 당국 중에서도 공보관 자체도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비밀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비밀이 유지되는 그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는 있지만 지금은 발표할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우리나라 기준으로 설 전후로 해서 미국 정부가 이 세계적으로 부정선거를 일으키고 있는 국제적인 카르텔을 분명히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제 한국에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들을 체포해가지고 연행해서 미국으로 본토로 보낸 그런 내용까지 다 일일이 보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미국과 한국의 긴밀한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긴밀한 유대를 강화해서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을 이번에 척결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여지는데 며칠 후면 여러분 좋은 소식이 기다려질 거고요. 지금 조금 전에 방송해드렸지만 또 그 구속 연장이 그 2번이나 기각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을까. 그러면 좀 여유롭게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하는 그
준비도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었어요. 설 연으로 해서 더 고공행진하지 않을까. 그리고 젊은 2030 세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아니라 비상계몽했다는 그런 의지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많은 젊은이들이 깨우치고 뉘우치고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원하지 않습니까? 홍콩처럼 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중국의 속국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그 대통령실로 복귀하기를 기대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